오늘 4주차여서 일단 줌으로 진행하는 강의는 마지막 주차입니다. 4주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좀 알차게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차 피드백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주차에 난이도를 조금 올려봤거든요. 저번 주차에 이제 여러 함수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피드백 설문을 받아보니까 이해한 비율이 5대 5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못 이해한 분들은 아예 극단적으로 못 이해하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아예 이해하시고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1주차부터 3주차까지 배운 걸 짚어보면서 그 함수들은 개념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AI 기능이 좀 제일 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I 기능과 함께 평소에 GPT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간단하게 프롬프트 기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차가 이제 원격 교육은 인문 교육은 마지막이고요. 추후에는 이제 다음 주쯤에 게시판에 공지를 드려서 심화 과정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성격이 두 개로 분류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내 시스템을 뭔가 연동해야 하고 복잡한 게 필요한 과제는 이제 OEG 프로젝트로 띄워서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안내 드릴 거고, 개인이나 부서 업무 효율화 성격의 과제, 노코드 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심화 교육으로 포함을 시켜서 접수자가 직접 제작하고 저희는 도구나 이런 거를 강의식으로 코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안내 드리고 오늘은 끝에 피드백 시간에 좀 수요 조사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4주차 때는 사무용품을 저희가 구매하면 이제 팀장님한테 결제를 받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결제 리스트를 올리고 결제를 하고 하는 것들을 배울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도구들은 AI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선 글라이드에 다 접속을 해주셨으면 접속하시는 동안 제가 좀 좋은 기능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뉴 앱을 만들었을 때 항상 이 베이직 앱으로만 만들었었는데 AI 제너레이티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고도화되진 않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따라 하셔도 되고 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만들고 싶은 앱을 적어 넣으면 AI가 초안을 생각보다 잘 잡아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명함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해줘라고 해볼게요. 이름도 뭔가 자기가 알아서 지었네요. 글라이드 AI 기능을 제가 많이 써보니까 사실 비싼 AI를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성능이 엄청 좋진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페이지를 컨티뉴 누르시면은 이 샘플 데이터와 함께 직접 초안을 잡아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본강의로 들어가서요. 저번에 만드셨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갈게요. 없으신 분들은 뉴 앱으로 새로운 블랭크 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처음에 좀 데이터베이스 세팅하는 건 지루하실 수 있는데 AI부터는 좀 재밌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도 샘플 데이터가 필요해서요. 줌 채팅창으로 지금 데이터 업로드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를 다운받아 주시고 데이터 탭으로 오셔서 3주차처럼 데이터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운받으신 분들은 테이블의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두 번째에 있는 임포트 누르시면 엑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다운받은 엑셀 업로드 해주시고 컨티뉴 누르시면 미리 세팅해 놓은 데이터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은 글라이드 접속하셔서요. 채팅창에 있는 데이터 다운받으시고 똑같이 테이블에서 임포트 누르셔서 데이터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채팅 참고해 주세요. 데이터를 먼저 좀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신청하는 양식처럼 한번 짜왔습니다. 품목이 있고 신청일, 신청자,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비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런 원본 데이터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신청자별로 아이템을 묶어서 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저번 주차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복습 차원에서 좀 겹치게 짜봤습니다. 데이터 혹시 업로드 안 되신 분 있을까요?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주차에 매스라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지금 수량이랑 단가는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곱셈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없죠. 이 매스 함수는 말 그대로 변수 두 개나 세 개, 변수들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산수용 함수였습니다. 이 매스를 기억을 되짚어서 한번 직접 금액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리고 뒤에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량 단가가 곱해지는 매스열을 생성해 주세요. 교육 자료 보셔도 좋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1분 뒤에 저랑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스열은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네임을 금액으로 바꿔주시고 타입을 누르시고 컴퓨티드에서 첫 번째 있는 매스를 선택했었습니다. 이 매스는 변수를 지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곱하는 방정식을 만들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아래에 변수 두 개가 생깁니다. 이 변수에 A 값이 뭔지 B 값이 뭔지를 지정해주면 됐고 A는 수량이고 B는 단가다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밑에는 소수점 어디까지 나타낼지니까 1까지 나타낼 거야 하면 곱셈이 완료된 금액이 나왔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따라 하실 분만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시고 요 컴퓨티드에서 마지막에 있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좀 복잡한 좀 고급 함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코드에 엑셀 포뮬라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제가 예시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 엑셀 포뮬라는 저희가 엑셀에서 쓰는 수식들을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음, 저도 다 써보진 않았는데 일단 뭐 썸이나 프로덕트 이런 거는 당연히 잘 되고 있습니다. 곱셈을 나타내는 엑셀 함수는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A1, A2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엑셀 포뮬라는 밑에 변수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1, A2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엑셀에서 쓰는 A열의 모든 값을 곱할 거야 라는 식으로 써주셔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점점을 누르셔서 수량이랑 단가를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곱셈이 완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썸도 똑같이 작용하고요. 요거는 사용해 보실 분들만 추후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스에 없는 기능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오늘 강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금액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 로우 데이터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신청자별로 이 데이터를 취합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에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블랭크 테이블로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테이블 이름은 저는 사무용품 신청 현황이라고 작성할게요. 이번에 써볼 함수는 릴레이션입니다. 저번 주차에 배웠던 쿼리랑 조금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릴레이션은 말 그대로 관계죠.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서로 다른 시트를 연결하는 VLOOKUP이랑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팀원 명단이 있고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는 시트가 있습니다. 또 담당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에는 아이디랑 프로젝트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김 부장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땡겨오고 싶은데 그러면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아이디니까 이 아이디가 일치하는 걸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해서 두 개의 다른 시트에 관계를 맺어주는 걸 말합니다. 저희 데이터를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 테이블에서 신청자에 매칭되는 행을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열에는 이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신청자는 총 3명입니다. 최정규, 황정섭, 박서준. 이 3명을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네임에다가 최정규, 황정섭, 박서준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임은 신청자로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 릴레이션이 쿼리랑 조금 다른 점은 쿼리로도 동일하게 구현은 할 수 있는데 릴레이션은 단순히 관계만 맺을 수 있어서 필터링이 여러 개가 안 됩니다. 쿼리는 여러 개를 필터링 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어,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번엔 릴레이션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천천히 해볼게요. 우측에 있는 열을 하나 새로 하셔서 신청 항목이라고 네임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타입을 눌러보겠습니다. 타입을 누르시고 릴레이션은 자주 쓰는 함수여서 여기 제안에 미리 나와 있긴 한데 요 컴퓨티드의 5번째 항목에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둘 중 아무거나 누르셔도 관계없습니다. 누르셨으면 이제 첫 번째에 있는 값은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값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기준으로 맺은 값은 아이디였잖아요. 여기서는 신청자겠죠. 요 테이블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금은 신청자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신청자가 선택이 됩니다. 밑에 있는 값은 어떤 테이블에 요거랑 어떤 열을 매칭할 거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4주차 예시 데이터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신청자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와 일치하는 찾아볼 데이터 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신청자를 눌러주시면 이 신청자에 매칭되는 항목을 가져오는데 기본적으로 요 매치 멀티플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여서 하나씩밖에 안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해주면 최정규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관계를 맺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함수가 관계를 맺는 릴레이션입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할 동안 못하신 분들은 이어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릴레이션은 단순히 요 보이는 이 이름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같은 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놈 자체가 한 시트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진행할게요. 다음은 롤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차에 쿼리를 가져왔던 것들의 금액을 더하는 롤업 함수를 써봤을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신청 항목에 금액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최정규가 신청한 신청 항목의 총 금액을 한 열에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때 사용하는 걸 롤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롤업은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계산해주는 기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 sumif나 countif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특정 if라는 조건에 매칭되는 그룹의 덧셈을 구하거나 카운트를 구하거나 하는 동작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 롤업을 활용해서 지금 열 하나를 추가하셔서 이 그룹의 금액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1분 정도 직접 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롤업은 타입의 컴퓨티드의 7번째 항목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같이 해볼게요. 어, 금액이니까 금액이라고 적어보고 타입은 말씀드렸던 롤업으로 선택합니다. 롤업의 첫 번째 항목은 어떤 그룹의 작업을 수행할 거냐라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고 지금 신청 항목이 있죠. 이 신청 항목에 나는 금액 부분을 다 작업할 거야. 두 번째 생기는 항목은 그래서 어떤 걸 작업할 건데 라는 항목이고 저희는 다 더할 거니까 썸이 되겠죠. 밑에는 마찬가지로 1의 자리까지 표현할 거야 라고 하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최정규가 신청한 사무용품의 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1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은 서명을 하면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 서명이 담길 이미지열을 그냥 간단하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결제한 그 서명의 이미지가 저장되는 열이고요. 서명이라고 작성하고 베이직에서 이미지 타입을 골라보겠습니다. 네임은 서명, 타입은 베이직의 네 번째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지만 추후에 사인을 했을 때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될 열입니다. 네, 이제 서명이 완료가 됐는지, 팀장님이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제를 했을 때 일일이 체크하기가 번거롭죠. 그래서 이 서명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됐다고 처리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if 조건문입니다. 개발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함수이고요. 어, 말 그대로 if then else.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작업하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B로 작업해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됐으면 야근해야지. 근데 지연이 안 되고 정상 진행되면 정시 퇴근해.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동작을 분기시킬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엑셀에도 if문 쓰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서명의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이번엔 완료 여부라고 적어볼게요. 타입은 컴퓨티드의 if then else라는 세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컴퓨티드의 세 번째 항목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럼 케이스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보시면 if, then, els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열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네요. 추정해보면 만약에 어떤 값이 할 때 그 어떤을 지칭하는 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명이 만약에 이미지가 들어오면으로 할 거니까 이 어떤 값은 서명열로 해야겠죠. 눌러서 네 번째 값인 서명 이미지 열로 바꿔줍니다. 바꿔주시고 이 서명열은 이미지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개의 상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is를 눌러보시면 여러 조건이 나오는데 is empty는 서명이 비어 있다. 지금 상태를 말하겠죠. is not empty는 사인을 했을 때를 말하겠죠. 어, 사인을 했을 때 완료라고 표시되게 저희는 할 거니까 is not empty를 클릭합니다. 그럼 서명이 비어 있지 않을 때 팀장님이 서명을 했을 때 이 완료 여부는 된 완료라고 표시된다. 라는 조건이고 else는 그게 아닐 때 지금 동작 상태는 두 개잖아요. 채워지거나 안 채워지거나. 그러면 서명이 안 됐을 때겠죠. 이게 채워졌을 때니까. 그럼 미완료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서명을 팀장님이 했으면 이 서명값이 비어있지 않으면 완료고 비어있으면 미완료라고 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금 이 이미지들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미완료라고 자동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if문은 추가적인 조건을 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일 때,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최정규일 때는 이렇게 하고, 신청자가 황정섭일 때는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은 여기 밑에 있는 add case를 눌러서 추가적으로 분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최정규일 때, 신청자가 황정섭일 때이면 else는 둘 다 아닐 때니까 나머지 박서준일 때가 되겠죠. 요거는 추후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지금 로우 데이터의 금액도 계산해 봤고, 신청 현황에서 최정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불러왔고, 거기에 맞는 금액도 합산을 했고, 서명이 있을 때 없을 때 if문에 따라서 자동으로 완료 처리가 되는 if문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어려웠던 거 있으시면 바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재미없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만하고 레이아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레이아웃으로 넘어오셔서요. 이미 페이지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우측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커스텀 스크린 눌러볼게요. 저희가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컬렉션 활용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컬렉션에서 요 리스트 컬렉션을 활용을 하셔서 지금 사무용품 신청 현황이 나오는 리스트 컬렉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추가해 주시고 소스에서 신청 현황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교육 자료에 있는 것과 모양새가 달라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2분 정도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이 화면을 구성해 주세요. 저도 2분 동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1주차부터 배웠던 거죠. 요 리스트는 데이터 탭에서 소스를 선택하면 그 소스가 보여지는 거고, 골뱅이를 누르면 그 소스에 있는 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데이터에 타이틀을 신청자로 해봤고, 요 설명 부분, 두 번째 회색 부분은 금액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뜨는 부분을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완료 여부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요 상세 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에는 이 최정규가 구매한 아이템의 리스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저희는 이 아이템의 리스트를 저희가 처음에 업로드했던 요 예시 데이터로 꾸려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컬렉션으로 해도 관계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컬렉션 미리 한번 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규 누르시고 아무 컬렉션이나 놔도 요 신청 항목이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고요. 보시기 편한 항목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진행을 해볼게요. 신청 항목. 네,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부에 있는 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금액과 완료 여부가 나오게 해줬고, 디테일 항목은 품목명이 메인으로 나오고, 요 디스크립션 부분에는 금액이 몇 원이고, 저희가 수량이랑 단위열이 있었죠. 이 수량과 단위가 각각 다르니까 이걸 원처럼 고정된 값이 아니라 수량에 매칭되는 단위를 변수로 넣어줘서 골뱅이로 변수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묶음 20개 각각 만렙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메타에는 규격을 넣어줬습니다. 이건 꼭 저랑 일치하게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제 AI 기능 활용하러 버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신청 현황을 보고 최정규가 신청했네 들어가서 이제 세부 품목을 볼 수 있는 것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팀장님이 결제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화면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버튼을 하나 배치해서 그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은 컴포넌트에서 액션에 가시면 버튼 블록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 버튼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이 버튼을 끌어서 이 신청 항목 위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에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컬렉션 위에 배치를 했습니다. 버튼의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이 버튼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트리거를 줄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할 때 쓰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우측에 있는 액션 부분으로 가시면 지금 Show Notific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누르시면 전송함이라는 알림이 뜨는 상태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버튼이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할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타이틀을 한번 바꿔볼게요. 결제하기라고 해볼까요? 음. 아이콘도 정할 수 있어서 아이콘은 저는 연필 아이콘을 해볼게요. 그 밑에는 이제 버튼의 동작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쇼 노티피케이션을 눌러보시면 이제 버튼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동작들이 있는데요. 다른 기능들은 지금 무료 버전이어서 쓰기가 어렵고 요 데이터랑 인터랙션 부분만 사용 가능할 겁니다. 저희는 인터랙션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페이지를 띄워야 되니까 네 번째에 있는 뉴 스크린을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는 this 아이템 그대로 두시면 이 최정규 항목에 대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인터랙션에서 네 번째인 뉴 스크린 선택했습니다. 나와주시고 눌러보시면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지금 새로운 페이지에는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다 지워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배치를 해볼 건데 사실 글라이드에서 기본으로 지원하는 서명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게 무료 플랜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우회를 해서 AI 커스텀 기능을 활용해서 서명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의 맨 위에 있는 AI를 끌어서 컴포넌트에 배치를 해봅니다. 저번에 오늘 날짜 생성할 때 한번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컴포넌트, 이 AI를 쓸 때 활용하기 좋은 점은 데이터를 미리 던져줄 수 있습니다. 이 커스텀 AI 기능 블록 선택하시고 우측에 보시면 데이터 액션 챗이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 부분에 add 아이템을 눌러보시고 저희는 서명이 아까 저장될 수 있는 열을 만들었잖아요. 그 서명열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AI한테 지금 서명이라는 열이 있고 너는 여기에 읽고 쓰고 작업을 할 수 있어 라고 전달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제 AI한테 서명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건데 사실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시도해서 잘 나오는 프롬프트를 하나 짜왔습니다.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으로 프롬프트 전달 드릴 거거든요. 요거 복사하셔서 붙여 넣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붙여 넣고 전송 누르시면 친구가 무슨 네모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저, 안 그려주네요. 다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 지금 서명이 안 그려져.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 번에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 그려집니다. 이게 한번 이미지에 저장이 됐는지 볼까요? 보시면 지금 최정규의 서명이 이미지로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우기 하면 지워지네요. 저랑 아마 다르게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꿀팁은 너 제대로 안 하면 해고야. 이렇게 말 붙이면 이게 장난 같아도 AI 성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프롬프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자유롭게 고도화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색상을로 서명을 하는 기능을 추가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 연필의 색상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는 팔레트를 만들어줘. 사용자는 빨강, 초록, 파랑, 검정 색상을 선택해서 그릴 수 있어야 해. 해야 될 텐데요. 뭐가 생겼습니다. 눌러보고, 어, 네, 초록색으로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도 그릴 수 있네요. 이런 거 활용하면 글라이드로 그림판 기능도 만들 수 있겠죠, 똑같이. 그러면 요걸 자유롭게 해보시는 동안 저는 이런 프롬프트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AI 성능이 좋아져서 점점 프롬프트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긴 한데, 이 프롬프트라는 건 AI한테 명령하는 걸 말합니다. AI한테 지침을 주는 행위를 프롬프팅이라고 하고요. 이런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설계하는 사람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할 때, 혹은 평소에 GPT 사용하실 때 꿀팁을 좀 드리면, 페르소나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GPT한테 넌 누구야? 라고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GPT가 나는 누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겠구나 하고 자기의 결과물의 범위를 좁히게 돼서 내가 원하는 좀 더 퀄리티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년 이상 업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 하면은 좀 더 답변 퀄리티가 좋아지죠. 두 번째는 체인 오브 소트라는 방식입니다. 이 요즘 추론 모델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비싼 모델을 쓰면 막 GPT가 생각을 하다가 답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추론 모델이 아닌 것들은 사실 GPT가 지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기법이 체인 오브 소트라고 GPT한테 작업의 순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프롬프팅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절감 방안 분석하기라는 걸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의 절차를 설명해 주면 GPT가 항상 그 절차에 따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의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퓨샷입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뒤에 예시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어떤 식으로 작성할지 아니면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항상 들어주면 항상 이 템플릿에 맞춰서 GPT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한 개만 주면 원샷이라고 하고요. 여러 개를 주면 퓨샷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개 정도 들어주는 편입니다. 이 글라이드는 이 메인 화면에 나가서 요 세 개의 데이터에 대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줘 하면 동작을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여러 개의 행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은 사실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방금 하신 것처럼 이런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한 행에 대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꽤나 쓸만한 수준으로 작업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라이드한테 명령을 할 때도 어,
구조화해서 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할 이런 식으로 이 샵을 붙이는 건 어, 요 지침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붙여주면 좋고요. 역할, 당신은 누구입니다. 지침, 이걸 수행하세요. 출력 결과. 이런 게 나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요청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서명이 되셨다면 뒤로 나와서 이제 서명이 여기에 떠야 되잖아요. 저희가 저장했던 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이미지 컴포넌트를 배치하겠습니다. AI 밑에 보시면 텍스트 밑에 콘텐트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배치를 해주세요. 지금 이 데이터에 서명이라는 게 유일한 이미지 열이어서 자동으로 서명이 선택되셨을 겁니다. 없으신 분들, 아닌 분들은 데이터에서 이 서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서명이 안 된 거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안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제하기를 눌렀을 때, 이건 이미 서명을 한 건데 여전히 결제하기가 눌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제하기가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안 눌리게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보기만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었던 이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플로우를 조금 고도화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신 후에 아까 인터랙션, 뉴 스크린 설정하셨던 액션으로 들어가 줍니다. 쇼 뉴 스크린을 다시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에 있는 워크플로우 부분을 손을 대볼게요. 그러시면 Create New Workflow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액션에 쇼 설정 버튼 눌러서 워크플로우에 손을 대시면 워크플로우 생성 기능이 나옵니다.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설정해 놓은 클릭했을 때 뉴스크린으로 이동한다라는 지침이 지금 플로우가 짜져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미지가 비어 있으면 뉴스크린으로 이동하고 이미지가 채워져 있으면 완료되었다고 표시만 해줘라고 지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금 이 네모난 박스는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 블록이고요. 여기 마름모 꼴로 컨디션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배웠던 if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그리고 생기는 이 예시를 눌러주시면 우측에 이 컨디션을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로 돼 있잖아요. 이 신청자를 눌러서 서명으로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이동하는 거는 서명이 비어 있을 때만이니까 서명이 이제 empty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지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명이 비어 있으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해 라는 값이 되는 거고 요 서명 empty 오른쪽에 보이시는 점점점을 눌러주시면 else 브랜치를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if then else에 else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서명이 empty가 아닐 경우를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else에 손을 갖다 댔을 때 생기는 밑에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 동작을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비어있지 않을 경우 인터랙션에서 show notification이라는 알림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운드 위에 있거든요. 이거 눌러보시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눌렀을 때 서명이 비어 있으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미 있으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게 한다라는 로직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완료되셨으면 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보시면 지금은 서명이 있으니까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알림이 뜨네요. 뒤로 가게 눌러서 황정섭 씨를 가보면 결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결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다시 하면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조건에 따라서 다른 동작이 나타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AI 컴포넌트를 한 번 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제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없으시면 이 원본 데이터에서 이미지 지워주시면 되고요.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뜨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컴포넌트에서 AI 커스텀을 하나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결제하기 위해 AI를 올려주시고요. 데이터에서 Add 아이템 눌러주셔서 여기도 서명을 넣어주셔도 되고 완료 여부를 넣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서명으로 넣어볼게요. 이 AI한테 결제가 안 되어 있을 때 결제를 해주세요라는 창이 그 귀여운 이모티콘이 뜨도록 만들어줘라고 한번 저는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지침을 줄게요. 어, 첨부한 데이터 서명이 결제가 서명이 이어 있으면 결제를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뜨고 비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뜨게 해줘. 귀여운 이모지를 사용해줘. 라고 저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결제를 해주세요라고 뜨고 내가 결제를 했으면 없어지네요,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고 굳이 조건문을 넣지 않더라도 이런 AI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얘가 알아서 조건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는 것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돼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밑에 신청 품목에서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이런 리스트도 AI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 지워보고 AI 커스텀을 추가해서 이번엔 있는 데이터를 다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AI 복사 용지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도록 저는 데이터를 다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금액까지 다 들어갔네요. 음. 디자인을 조금 더 잘하는 꿀팁은 아까 보셨던 역할에 토스나 애플의 디자이너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하면 디자인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토스의 10년차 시니어 디자이너야. 디자인 시 토스의 디자인 지침을 준수해줘. 라고 하고 지침을 첨부한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UI를 만들어줘. 이모지를 써서 귀엽게 구성해줘. 라고 한번 지침을 해볼게요. 이건 보시면서 자유롭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개선을 해도 좋고요. 어, 토스 스타일 같나요?
그래도 비교적 토스랑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분명히 통통 튀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줘. 라고 한다면, 저희가 토스 같은 사이트 들어가면 막 글자들이 통통 튀고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도 구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복사용지가 통통 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정말 자유롭게 AI를 활용해서 구현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혹시? 아니면 사용하시면서 AI로 잘 안 만들어지는 거 또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액션을 넣으셔도 AI는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결제하기 버튼을 좀 더 고급지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인터랙션에서 아까 봤었던 뉴스크린 똑같이 선택하시고 결제하기라고 해주겠습니다. 첨부한 액션을 수행하는 결제하기 버튼을 소스 디자인으로 만들어줘. 얘가 좀 멍청할 줄 알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한 번에 잘 돼서 뭔가 버튼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션을 첨부하셔도 이 액션을 수행하는 버튼을 좀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복잡한 코딩 같은 거 안 쓰셔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심화 과정 안내 드리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글라이드라는 툴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사실 노코드 툴은 종류가 엄청 많고 이런 글라이드라는 툴이 업무에 정말 밀접하게 적합한 툴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업무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어떤 뉴스를 스크래핑하거나 어, 뭔가를 자동화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는 AI 기능을 활용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른 툴들도 많으니까요. 심화 과정 때 신청해 주시고 어떤 걸 하고 싶다고 오늘 피드백 시간에 좀 조사를 해 주시면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노코드 툴보다도 AI 활용을 좀 더 잘하는 편이어서 AI 활용 시에 좀 불편하신 부분이나 하고 싶으신 것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드백은 우선 심화 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쯤에 게시판에 심화 과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심화 과정 접수를 하시면 사실상 뭔가 연동을 하고 좀 복잡한 것들은 노코드 툴로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ENR IT 담당자분들이랑도 협의를 해서 저희 내부 검토를 해서 분류를 해서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은 OEG 프로젝트로 좀 안내를 드리고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구를 선정해서 이런 교육식으로 좀 더 소규모겠죠. 강의를 하고 코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심화 과정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받으니까요.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따라하실 분들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피드백 설문을 준비를 저번이랑 다른 양식으로 해봤으니까요. 요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요조사여서 당장 아이디어를 발제하는 개념이 아니어서요. 자유롭게 최대한 적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으신 것들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강의 외에도 메신저로 이렇게 질의 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으셔서요. 그렇게 주셔도 저는 정말 감사하니까요. 글라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 불편하신 사항들 언제나 문의 주셔도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가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강의가 조금 일찍 끝났는데, 네, 4주 동안 정말 처음 해보는 강의인데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힘이 됐고, 피드백도 너무 감사한 말씀들 많이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 심화 과정이나 추후에 AI 같은 툴들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설문 남겨주신 분들은 종료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